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을 보거나 사물의 현상을 볼 때 핵심을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뼈대를 잘 그려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먼저 뼈대를 그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맨 먼저 고조선이 있고 그 다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큰 뼈대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잔뼈를 그리고 살을 붙이면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뼈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자 철학의 뼈대는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공자님의 수제자 가운데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대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며 동기간에 공손한 사람치고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적은 일찍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군자란 기본을 갖추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기본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도가 풍겨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동기간에 공손한 사람이야말로 인의 바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동기간에 공손한 사람이야말로 인의 바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에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자 철학의 키워드가 바로 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를 잘 봅시다.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수식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과 2번. 어느 것이 인에 대한 바른 설명이겠습니까? 1번처럼 덧셈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둘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공자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자님이 그렇게 싱거운 분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사람 둘 모아서 어디다가 쓰게요? 자, 다시 봅시다. 1번식의 값은 x 플러스 x이니까 2x, 2x죠. 2번식의 값은 뭐냐면 x 곱하기 x입니다. 답은 x제곱이고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사람 플러스 사람 이퀄 사람 둘 이게 아니라 사람 곱하기 사람 이퀄 사람 제곱 이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답다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바로 이거예요. 공자 철학의 핵심은 사람다움입니다. 그러면 사람답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유자의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인의 바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유자가 파악한 공자의 가르침 두 가지가 나오죠. 공자님은 인간 도리의 근본을 둘로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효도이고 또 하나는 우애입니다. 효도와 우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 도리의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덕목을 다 갖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둘만 보면, 이 두 가지만 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도 다 잘하고 지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효란 무엇인가? 효도와 우애가 인생의 뼈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겠습니까? 논어 2장 6절에 보면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근심은 오로지 그 자식이 병드는 것이다. 부모의 근심은 오로지 그 자식이 병드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자식이 건강한 것. 당연히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효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리고 좋은 선물을 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자님이 말하는 진짜 효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식이 건강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건강해야 부모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릴 수도 있고 자식이 건강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있고 자식이 건강해야 사회에서 제 몫을, 제 구실을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식이 제 구실 못하는 덜 된 인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예전에 어떤 결혼중개 사이트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먼저 자기 딸을 소개합니다. 키가 얼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고 장점은 뭐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희망사항 한 줄을 딱 썼습니다. 뭘까요? 효자는 사양합니다. 효자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효자 그러면 다 칭찬했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효자는 사양한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와서는 효자라고 하는 덕목이 가능하면 빠져주었으면 하는 옵션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효자한테 시집 보내면 내 딸 고생한다. 그런 생각에서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매일 그러고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 상황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효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 자식이 건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효자를 사양한다? 그게 뭡니까? 건강한 사위는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효의 뼈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격까지만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셉니다. 집에서 제 구실을 잘하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멀쩡하게 제 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마르고 닳도록 당부에 당부를 거듭합니다. 이게요, 집안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도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논어를 공부하면서, 공자를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 공경. 둘째, 형제간의 우애. 이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뼈대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전체를 정리해 주신 핵심이 이거예요.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골격은 똑같죠. 둘 다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그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 일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